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 주식TV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종목 분석, 오늘은 코스피 기아차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기아 자동차죠. 기아차라고 하는데요.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우여곡절이 많았었던 그런 기업이죠. 1990년대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 현대그룹에 인수가 됐었고요. 지금은 현대차그룹의 중요한 기업 중에 하나죠. 어쨌든 자동차주들이 최근에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역시 실적이나 그런 것과 연계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 뭐 자동차주들의 전성기는 한참 지났죠. 과거에는 사실 자동차주들이 굉장히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그 국내에서의 소비 그리고 확장성 이런 것들, 또 해외에서의 확장성 이런 것들이 좋았는데요. 그런 것들이 한계에 온 것이죠. 그리고 사실 국내에서 굉장히 큰 이익을 거두는 구조가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최근에 그런 흐름들이 좀 꺾이고 있어요. 그리고 수입차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국내 시장에서 수입차의 어떤 잠식당하는 흐름,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좋지 않게 나오면서 전체적인 자동차 업종의 어떤 흐름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추세적으로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어쨌든 수입차의 의존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죠. 지금 2030 세대는 물론이고 40대 이상도 수입차들을 타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이런 흐름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개선되면서 좋은 흐름으로 갑자기 급변할 가능성은 떨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주가의 추세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정말 낙폭이 너무 심했을 때는 그때는 어떤 시장의 어떤 자산주로서 그렇게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있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흐름까지는 아니고요. 당분간 좋지 않은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아자동차인데요. 현대자동차가 최대 주주로 있죠.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역시 국민연금공단이 빠짐없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자, 정의선 부회장이 또 대주주로 1.74%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죠. 자, 한번 보실까요?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줄어들었죠. 2016년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작년에 2017년에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2018년에도 조금 이제 작년보다는 낫지만 한참 좀 뒤진 흐름입니다. 자, 재무정보를 한번 보실까요? 재무나 이런 데는 큰 문제가 없죠.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기업입니다. 한때 90년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그건 아주 옛날 얘기고요. 지금은 현대차 그룹에서 엄청나게 성장을 했죠.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자, 실적을 보면 2016년까지 꾸준히 어느 정도 나왔었는데 작년 2017년에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2018년에도 여전히 좋지 못합니다. 2017년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2016년과 비교하면 확연히 떨어지죠. 그래서 이게 이 흐름이 짧은 기간에 끝날 그런 흐름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추세적이라는 거죠. 결국은 그런 흐름들이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수급 흐름은 어떻습니까?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죠. 이상하죠. 외국인이 매수하고 기관이 그렇게 많이 매도하지도 않는데 주가를 한번 보실까요? 자, 외국인들이 12월부터 계속 매수를 했어요.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요. 그렇다면은 12월부터 좀 상승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행히 크게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다행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주가의 흐름이 수급하고 맞지 않죠. 그만큼 자동차의 흐름이 맞지 않고요. 좋지 않고요. 일단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추세적으로 좋지 않은 흐름 길게 한번 보실까요? 2012년 5월이 고점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자동차는 2011년 이후에 고점을 찍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고점을 살짝 넘었었는데요. 큰 의미가 없죠. 현대차의 흐름을 한번 보실까요? 현대차 2012년 역시 5월인데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2013년 이후로 완전히 흐름이 끝났고요. 자, 기아차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비슷하죠. 2012년 고점 이후에 완전히 끝났죠. 그래서 추세적으로 이어지는 흐름이에요. 결국은 지금 3만원이 깨졌습니다만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2만원이 깨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에 뭐 특별한 어떤 그 이슈나 호재가 나오면서 상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반짝 반등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혹시 나오더라도. 그리고 역시 추세적으로는 계속해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분간 이 자동차 쪽은 좀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기아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기아차에 대한 대응은 그냥 그 단기 매매 같은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당분간은 좀 관망하시고 언젠가 정말 크게 빠졌다 그랬을 때 지수가 저점에서 반등할 때 그때 혹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뭐 그때 상황을 봐야겠죠. 자동차 업종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봐야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당분간은 그냥 관망하자 뭐 이 정도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기아차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